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신체 손해사정사 2차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차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1차 내용 반드시 알고 오셔야 됩니다. 1차 내용을 안다라는 전제하에 2차 내용은 정말 2차에 집중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차 때부터 지겹도록 말씀드렸지만 우리 커리큘럼이 1차 처음부터 2차 끝까지 마치 드라마처럼 원인 결과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앞 내용을 모르면 뒷 내용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차 내용 숙지를 해 주시고요.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2차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본인의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필요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적어도 1차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좀 진짜 다 알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에서는요, 신체는 과목도 많고 신체 2차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그때부터는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 보세요. 자, 1차에서 배웠던 내용들. A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A가 청약을 하고, 그렇죠? 보험료를 내고 계약이 성립이 되고 사고가 나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면책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보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보험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이론을 우리는 배웠던 거예요. 법과 이론을. 그렇죠? 그리고 자, 이 내용을 정형화시켜 놓은 것이 보험약관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약관. 자, 그럼 보세요. 보험약관은 보험의 종류마다 달라질 겁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 중에도 굉장히 많죠. 화재보험,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근로자 책임보험에도 종류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따로 파트가 있죠, 이제. 그리고 질병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종류가. 그러면 이 보험 약관의 내용은 무슨 보험이냐, 이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즉, 보험 약관에 작성되는 것은 내용은 이 1차에서 배웠던 법과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이 지켜지기 위해서 각 종류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보험 약관이고, 이것이 바로 2차 시험입니다. 2차.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내용을 모르고서 2차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1차가 사칙 연산이면 2차는 그 이제 사칙 연산을 갖고 방정식도 만들고 미적분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2차예요. 그러면 우리 신체 손상의 특징을 보면 과목 수가 많습니다. 책임보험만 해도 엄청난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따로 하나를 뺐습니다. 그리고 재산보험이라고 해서 이 임보험 쪽 질병상해, 생명 간병, 질병상해 간병 보험들을 배워요. 즉 신체 손상에서는 다뤄야 될 약관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이해되시겠죠? 이것을 하는 것이 2차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의 내용들 있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2차로 넘어오셔서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에 집중해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2차 시험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뭐예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죠. 주관식.
자, 그러면 주관식이라는 것은 1차와 어떤 차이가 가장 커요? 1차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면 됐었습니다. 많이 집어넣으면. 왜? 용어나 어떤 표현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답은 시험 문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보고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2차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란 것은 뭐예요? 용어, 문장 이런 것들을 내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글씨로 적어서 답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주관식이라는 겁니다. 즉 2차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많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많이 공부한 내용을 내가 얼마만큼 답안 작성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느냐. 이 인풋으로 넣은 것들을 아웃풋으로 얼마만큼 매끄럽게 꺼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엄청 심오하다. 머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1차를 여러분들 충분히 하셨으면 그 노력이면 2차가 어떻다 그랬어요? 네, 각 보험에 맞춰서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더 있는 겁니다. 그럼 막 더 어렵고 심오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답안 작성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주관식의 형태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약술, 그러니까 문제가 뭐뭐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는 약술 형태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례 문제. 첫 번째 뭐뭐에 대해서 논해라. 논해라라는 것은 단순히 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가서 답안을 쫙 구성을 해서 결론이 그래서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산 문제. 손해사정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 나오겠죠. 네, 이러한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자, 그럼 보세요. 이것들을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들, 자, 약술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답안을 뭐뭐에 대해서 써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써라 해서 문제가 뭐뭐에 대해서 써라. 여기서 답안을 쫙 작성을 했습니다. 답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내용을 해볼까요? 대위에 대해서 써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출제자. 그러면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학생이 쓴 답안지를 가지고 어떻게 채점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채점을? 글씨를 엄청 잘 썼어. 오케이. 플러스 5점. 문장을 엄청 잘 구성했다. 플러스 5점. 그런 거 아니죠. 대위 하면 우리 1차 때부터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1차 때부터. 자, 대위라는 것은 A가 즉 피보험자죠.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 물건을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 물건이 전부 멸실이 됐다. 그래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다. 자, 그런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다 받았고, 그런데 거기다가 건물의 잔존물까지 자기가 갖고 있으면 실손보상이 실현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네, 여기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 즉 이전이 되는 거, 소유권이. 이것이 이제 보험자 대위였습니다. 이렇게 1차에서 배웠죠, 우리는. 그렇죠? 기억나시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채점하시겠어요? 대위하면, 잔존물 대위하면 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였어요? 전부 멸실, 전부 지급입니다. 네,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문장을 막 소설가처럼 수려하게 쓴다. 전혀 필요가 없죠. 전혀. 전부 멸실 플러스 1점, 전부 지급 플러스 1점에서 즉 이런 대위에 대한 주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곧 점수입니다. 이것이 곧 점수예요. 즉 뭐가 중요하다. 역시 키워드가 중요하다. 키워드가. 그러면 2차에서는 네,
1차에서 했던 것처럼 키워드 트리, 노트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보세요. 우리는 1차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답안 작성이 중요해요. 답안 작성이.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답안 작성은 일정한 목차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대위의 의의입니다. 대위의 의의는 예를 들면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을 한다. 뭐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문장은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시죠.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대위의 기능은 뭘까요? 실손보상의 실현입니다. 이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대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뭘까요? 전부 멸실. 전부 멸실. 전부 지급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왜? 우리 답안을 이렇게 써야 돼요. 답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2차는 뭐가 중요하다? 많이 아는 것만큼 답안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그 교재는요. 사실 뭐가 베이스가 됐냐면 제가 실제로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제가 만들었던, 제가 공부했던 시험 직전까지 들고 있었던 노트를 베이스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노트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시중에 있는 손사 관련된 모든 책을 사서 단권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센셜만 뽑아서. 모든 책을 사서 보면요. 반드시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들 뽑아서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거기에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플러스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모든 책에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내가 다 뽑아서 합체를 시켜놨어. 내가 이거를 정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제가 50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한 과목당 50문제 정도를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보험자 대위 해서 보험자 대위 답안을 이런 식으로 쫙 노트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50개의 주제를 제가 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야, 그 모든 과목의 전 교재의 공통적인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다 외웠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떨어졌어. 야, 그럼 시험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시작은 거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권화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교재로 출간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고 뭐 이제 더 내용을 추가시키고 그것이 이제 몇 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의 형태가 이제 됐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찌됐든 포인트는 이거라 이거예요. 자,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 많은 교재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기본서 스타일로 되어 있죠. 우리 기본서 스타일이라는 것은 교과서처럼 뭐 배경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서술적으로 막 풀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교재를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2차는 결국에는 답안 작성입니다. 이 네 글자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박아두고 내가 이 강의를 들으실 때도 저 내용을 답안 작성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거를 무조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해야 돼요. 무조건.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축구 선수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축구 선수의 목적은 경기장에서 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라이커, 공격수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생활, 훈련은 골을 넣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좋아지려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훈련, 모든 행동, 모든 식습관은 골을 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 시험은요.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 커리큘럼, 저의 어떤 강의,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기본 이론부터. 그렇게 해서 이 에센셜에서 하는 노트에서는 키워드를 여러분들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제가 이것을
문장 형식으로 해서 완성 답안을 적어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교재는요, 내용은 기본서에 담겨져 있을 내용들을 충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다만 그 형식을 답안 작성의 형식에 맞춰서 제가 해놨어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에 역시나 키워드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답안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되겠구나. 저 강사는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했구나. 문장을 완성해서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가시면 돼요. 문장을 완성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책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문장 그대로 외우시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특히나 2차 시험은 답안 작성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 빨리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문장은 우리가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교정해서 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즉 결국에 문장을 내가 쓰고 문단을 만들고 하는 건 자기 스타일대로 되는 거고 그 안에 키워드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키워드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키워드 노트 먼저 하고 한 다음에 교재 가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딱 완성 답안을 했구나 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제가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노트와 교재를 활용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가져가시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저 사례 문제죠. 사례 문제. 신체 손상은요, 특히나 요즘에는 사례 문제가 사례 문제가 강조됩니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신체 재물 손사로 통합이 되면서 훨씬 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를 조금 보면 그 앞쪽에서까지는요, 여러분 20년도 사실 20년도도 좀 약해지긴 한 것 같은데 20년도 정도까지 20년도 19년도 정도까지는요 사례 문제가 거의 다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 되고 나서의 논란이라고 할까요? 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야, 이거 너무 실무자 위주로 나온 거 아니야?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 교과서를 보고 어찌됐든 교재나 교과서를 보고 풀 수 있을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실무적인 내용 나온 거 아니야? 이러한 말들도 많았고. 근데 또 반대의 의견들은 야, 과목 이름이 이론과 실무 아니야? 그럼 당연히 실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더 사례가 강조돼야지 앞으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고요. 거기서 논란이나 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이 한 4, 5년 겪어지면서 직전 연도에는 이 사례 문제 비중이요 확 줄었습니다. 비중이 줄었다는 것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면 과거에는 사례 문제가 한 7, 많으면 8 막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막 사례 문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문제 수가 줄어드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례 문제에서 그렇게 심오한 내용을 응용력을 많이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비중이 줄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시험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판단은 그거죠. 이 기조가 유지될 거냐.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공부 이제 정석 스타일대로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지만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요령껏. 그러면 딱 이제 직전 연도 시험 문제 보고 이렇게 나오네 해서 요 정도 공부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나올 내용들만 뽑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문제를 보고 이 정도면 특히나 실무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지금 해도 답 쓰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운에 맡기는 거지 실력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으로 치면 도박을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회사를 보고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자격증 강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손해사정사 시험이 40몇 회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쭉 봐왔잖아요. 보면서 네, 결코 뭐라 할게요? 시험이란 것도 생물입니다. 변해요. 왜? 사람이 출제를 하니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2차를 준비하실 때는 1차는 절대평가고 매년 출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센셜을 하면 합격한다. 이런 공식이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2차는 상대평가입니다. 점수가 많이 맞을 수 있으면 좋아요. 또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문제밖에 안 나와요. 즉, 한 번 나왔던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즉, 어떤 것이 이거 외우면 무조건 나와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걸 반드시 베이스로 깔고 되도록이면 많은 내용을 내가 공부한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례 계산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형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에는 약간 응용력 싸움이기도 합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의 싸움이긴 한데요. 다른 것들은 좀 응용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게 신체 손상의 2차예요. 차량은 안 그렇거든요. 차량은 아닌데 신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워낙 보험의 종류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보험이 여러분들 손해사정사가 1종 자격증이 4개였어요. 1종, 2종, 3종, 4종에서 4개였습니다. 그러면 각 과목당 2차의 과목 수가 뭐 2개, 많으면 3개 이것밖에 안 됐어요. 이것밖에. 그러니까 하나는 또 하나는 손해사정 이론이 2차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험 약관,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막 내가 많이 알아둘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다뤄야 될 보험 상품 종류, 담보 종류, 제 편의상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약관 자체가 많습니다. 그냥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 시험이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게 된 겁니다. 고시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준고시급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 2차 시험을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동차 합격한 사람들 있다는데요. 있죠, 당연히. 사시도 여러분들 한 번에 붙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사시도 제 말의 요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된 거죠. 시간 투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시험의 난이도를 평가하거나 그러시면은 절대 안 돼요. 어디서 시험이 어려워졌다. 사실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걸 장점으로 생각하셔야죠. 여러분들 이 자격증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이 자격증이 시장 가치가 얼마나 돼요? 조금 막말로 하면 이 자격증 따면은 수입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즉, 이 자격증의 가치가 높으려면 자격증 시험이 어려워야 돼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자격증 시험이 너무 쉽습니다. 그럼 그 자격증의 가치가 높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시험이 어려워진 만큼의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오케이 이걸 하면 그만큼 값어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제 어려워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저 사례입니다. 사례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우리 강의의 과정은 늘 그렇듯이 EDF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센셜에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키워드 노트 정리를 할 거고 드릴에서는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이 키워드 노트 정리한 거 가지고 이제 답안 작성하는 훈련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사례 문제, 논술과 계산의 사례 문제를 드릴에서부터 할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보통 사례 문제가 나오면요. 크게 문제가 나오죠.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답안을 막 어떤 거는 4쪽, 5쪽 써야 되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한 번에 사실 보세요. 이 사례 문제를 크게 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례 문제를 내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자, 예를 들면 약술은 대위에 대해서 써라라고 질문을 보는 순간 내가 대위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키워드 트리가 쫙 펼쳐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례는 대위라는 키워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사례를 보면서 내가 이거는 대위가 적용돼야 되는 거네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사례에는 직접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써라라고 말하지 않고 사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모든 내용을 내가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답안을 쫙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사례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한 번에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사례 문제는 정말 최종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에센셜에서부터 배웠던 약술, 개념 이런 것이 다 완성이 되고 사례에서는 그것을 진짜 종합해서 답안으로 쫙 쓸 수 있는 진짜 어떤 최종 버전,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 강의 구성을 자, 당연히 키워드는 여기서 끝낼 거고요. 자, 사례에 가면 이제 논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하는 식들이나 이런 계산하는 방법들 있죠. 그러면 자, 답안이 이 정도 사이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다 일일이 나눌 겁니다. 나눌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1차에서 배웠던 손해의 종류에는 1차 손해, 2차 손해, 치료비, 위자료, 상실 수익, 일실 수익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제가 다 나눌 거예요. 하나하나를. 자, 그리고 책임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법률상 배상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손사 이론에서 불법행위 책임 배웠죠.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이 있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을 하려면 자,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존재를 해야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내가 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에서는 보험이 엄청 많습니다. 불법행위 책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 보험마다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는 요건들이 있겠죠. 그 요건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에센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차라락 다시 몇 개만 뽑아서 여기다 넣거나 마치 여러분들 컴퓨터 폴더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내가 뭔가를 답안을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 폴더에서 이 내용 요만큼, 이 폴더에서 이 내용 요만큼 뽑아서 그거 합치면 답안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제가 단계적으로 다 쪼개서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연습을 할 거예요. 훈련을 하나씩. 그래서 드릴 마지막에 가서 이거 합쳐서 또 훈련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단계적으로 그냥 따라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마스터가 되실 거기 때문에 사례 문제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공부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된다. 많이. 아셨죠?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파이널 가서는 그냥 이 내용들 다 합체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합체한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론을 좀 더 추가 보강할 내용들이 있으면 특히나 시험에서는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강의 중에도 제가 플러스 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것이 이슈입니다. 이거 좀 시험에 정리해 둘만 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로 인해서 코로나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자체가 문제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죠. 아직 뭐 의학적으로 완전히 보편화돼서 확정적인 내용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건 조금 나오기 힘들죠. 하지만 정리는 했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것 관련해서 그렇다면 전염병, 감염병, 무슨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로 좀 정리를 해보고 이해되시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플러스해서 조금 더 해보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런 느낌으로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강의 순서 강의 순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죠. 어떤 보험을 하든지 간에 이만큼 다쳤어. 여기가 이만큼 다쳤어. 아니면 여기에 이 질병이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이 얼마야 라고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모든 보험에서 신체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의학이론 과목이죠. 그래서 의학이론을 가장 먼저 할 거예요. 의학이론을 가장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보험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학이론의 느낌을 가장 살리기 좋은 게 재산보험이에요. 다른 거 책임보험 보세요.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 밑으로 들어가는 종류다. 성격이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책임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죠. 약관의 내용 플러스 법적인 아까 책임을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에 대한 내용 이해되시겠죠? 거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데 재산보험은 말 그대로 인보험이죠. 사람의 상해, 사람의 질병입니다. 즉 우리가 배웠던 의학이론의 내용이 더 비중 있게 다뤄져요. 재산보험은.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론하고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재산보험으로 갈 겁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책임보험을 갈 거예요. 책임보험. 자, 그럼 책임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요. 이 중에 한 종류가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물론 자동차 보험에도 책임보험 말고도 여러 담보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임보험 끝내시면 자동차 보험은 그냥 기본 베이스는 다 이해하게 돼요. 그냥 자동차의 특징적인 자동차 보험의 특징적인 것에만 집중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 복습할 때는 이거 EDF 끝냈다. 이렇게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항상 아시겠죠? 하나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이게 강의 과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 이제 DM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DM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그게 보면 각자의 상황이 달라서 제가 뭐 어떻게 이거를 강의를 맞춤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크게 하나는 2차 시험에서 1차를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고 이제 2차를 공부하시는 분. 그러면 이분들은 몇 개월 남았어요? 한 3개월 되나요? 네? 3개월, 3.5개월, 3.5개월이라고 할게요. 그냥 평균적으로 3.5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2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아니면 내가 1차 안 봤습니다. 가을에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날짜로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지금이 이제 2022년이고 여기가 2023년이면 여기에 지금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때 1차를 보고 여기에 2차도 보시려는 분들이 되겠고 또 다른 분들은 공부는 내가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 둘 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요. 내 목표는 여기 부류에 계신 분들은 난 이때 시험 보는 거야.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그렇죠. 그러면 2차에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이만큼 남은 거고, 그쵸? 시간이 이만큼 남은 거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이만큼 남은 거죠. 그러면 약간은 전략과 목표가 달라지겠습니다. 여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진짜 내가 이제 당연히 제 전제는 여러분들 내 지식 수준이 난 재수 삼수도 했고 예를 들면 아니면 난 실무를 오래 했어. 그래서 2차 그냥 이 기간만으로도 2차 통과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일반적인 경우 보험을 처음 시작하시고 손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준에서 그분들이 이 남은 몇 개월 한 3.5개월 가지고 이 2차를 합격한다라는 목표는 물론 인간이 불가능한 건 없겠습니다. 많은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과목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3주 막 3주에 한 과목을 끝내야 거의 빠듯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이제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것은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선생님 저는 근데 이것 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하세요. 그렇게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사법고시 있을 때도 한 번에 패스하실 분도 계셨다는데 한 번에 뭐 1년이나 이렇게 하고 몇 개월만 하고 붙으신 분들도 계셨죠. 그런 이야기 가끔 아주 들으시죠. 근데 저는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차 끝나고 2차 해서 붙는 것에 어떤 난이도를 본다면 조금 어렵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만큼의 각오와 시간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가져가셔야 되고요. 가져가셔야 되고 이분들은 사실 여유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결론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 같이 뭐 끝내고 이거 쉬고 뭐 끝내고 이렇게 가면 뒷거 내용 까먹으세요. 그러면 같은 흐름으로 지금 그 한 날에 하루에 시험 다 보는데 복습한 이거 끝내고 예를 들어서 의학이론 끝내고 재산보험 끝내고 책임보험 끝내고 자동차보험 끝냈습니다. 한 일주 남았어요. 다시 의학이론 꺼내서 안 돼요. 같이 무조건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리고 이거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있으신 분들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은데 같이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있으신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시죠. 여유가 있으시면 한 과목의 시간 투자를 조금 해보세요. 그리고 한 이쯤까지 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한 과목씩 끝내겠다 라고 하시면 연 말쯤에 끝나실 겁니다. 아마 연 말쯤에. 그럼 그때부터 이제 1차 준비하시고 남은 기간 이 정리해놓은 걸 가지고 2차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아주 간혹 보니까 1차 베이스 없이 바로 이 기간 동안에 2차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말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저는 효율이 그닥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실무자나 아시는 분들 제외하고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 노배 상태에서 여러분들 2차 먼저 가져간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 그냥 강의만 이렇게 보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1차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재수죠. 이해되시죠? 그거야말로 재수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2차부터 보시면 1차 과목의 에센셜만이라도 들으시고 보험업법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보험업 말고요. 보험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 에센셜만이라도 들으시고 2차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거 없이 진짜 완전 노배 상태에서 여러분들 2차 공부만 시작하시면 이해도 사실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찌 해서 한다 해도 그게 내 몸속에 와닿아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칫 잘못하다 1차 끝나고 내가 노트 정리한 걸 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되면 다시 강의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강의 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해가 어차피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확률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한 1개월 정도 에센셜에만 1차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에센셜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개월만 해도 충분히 한 달에 한 과목이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것이 제 생각. 어차피 여기서 1차 시험 보니까 여기서 하면 사실 이만큼 여기서도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2차 공부하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 가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2차 과목 오리엔테이션 모든 내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It's just beginning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여태까지 1차 공부 열심히 하셨고 힘들게 하셨지만 사실 2차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지만 그것보다 높은 노력을 요구하고요. 1차는 열심히 하면 됐는데 2차는 조금 열심 플러스 잘 하셔야 돼요.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진짜 공부하는 사람처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냥 1차처럼 그냥 많이 보거나 뭐 단순히 이렇게만 해서 난 직장 다니니까 뭐 학교 다니니까 다른 거 할 거 많으니까 이거는 결국에 이거는 이제 핑계거리기 삼기에는 딱 좋죠. 근데 그 차원이 아닙니다. 약간 차원을 달리해서 열심 플러스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은 진짜 집중을 해서 몰입해서 이 시험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 좀 몰입해서 저랑 호흡을 같이 해서 2차 시험이 이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으셔야지.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간만 지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죠. 진짜 거기에 내가 몰입하고 집중했을 때 딱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2차 시험은 약간 그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1차를 합격하고 오신 분들이나 1차 공부 다 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거 좋은 추억으로 딱 간직하시고 거기에 얹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좋은 결과가 있다. 결코 이제는 이 손사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신체 손해사정사 2차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